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60호 제1면 기사입니다. 2020년 경기도 장애인 가족 온라인 문화공감대 축제 열려 장애인 가족을 위한 소통 공감의 시간인 2020 경기도 장애인 가족 문화공감 대축제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지난 2016년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경기도 장애인 가족 문화공감 대축제는 도내 장애인 가족의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는 코로나블루로 힘들어하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 우리 가족 힐링데이를 주제로 감정적 치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1, 2부로 나눠 유경미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장애인 가족 복지 유공자 표창, 정서 지원 키트를 활용한 수행과제 참여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는 사전 준비로 10월 20일부터 경기도 내 위기장애인 가족 200세대에게 정서 지원 키트를 제공했으며 행사 당일 키트 활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서 지원 키트는 허브 키우기, 홈베이킹, 도마 만들기 DIY, 참여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 수 있도록 한 상품 등으로 구성돼 가족 구성원이 함께 체험하며 심리 정서적 위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행사 참여자들에게는 과제 수행 사진이나 영상 등을 이메일 또는 유튜브 댓글로 보내면 10일 번지월 중 추첨을 통해 별도의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돼 장애인 가족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공식 페이지 www.kpemli.or.kr을 확인하거나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지역번호 031-852-1202로 연락하면 된다. 유경미 경기북부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데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의 활동 실비 등 지원 기록.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이웃 발굴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추가 지원과 시군별 복지 민관 협력도를 평가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부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개인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생계 위기에 빠진 이웃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 도움을 받게 하거나 마을 단위의 자원봉사 활동을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15년부터 구성 운영 중이며 경기도에는 544개 읍면동에 37,8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도는 이웃 돕기나 위기 이웃 발굴 실적이 있거나 온라인을 포함해 민관협력 활동이나 회의 참석 실적이 있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월 1만 원의 활동 실비를 지원한다. 수원시 등 도내 15개 시군에서 이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월 1 물결표 사인 2만 원의 활동 실비를 지급한 적은 있지만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가스검침원, 배달업 종사자, 부동산 중개인 등 본인의 생업을 유지하면서 위기가정 발굴 등의 지역단위 인적안전망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또는 이들을 대상으로 1만 5천 원 상당의 배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증, 서류가방 등 자긍심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민관협력 우수 시군에게는 적극적 위기 이웃 발굴 독려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별 실적 평가 후 최우수 시군에 최대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우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가정 발굴 등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말했다. 제37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11월 개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조종난, 이하공단, 은 제37회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2020년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 공단 본부, 한국폴리텍 대학 성남 캠퍼스 등 3개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공단과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가구 제작,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42개 직종의 4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지난 9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잠정 연기되었고 최근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방역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11월에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코로나 2단계 상향 등 코로나19 재확산 시 일정 및 장소 등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직종별 경기 일정 및 장소 등 세부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공단 홈페이지 www.kid.or.kr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담당자,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728-7074에게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교육청, 도의회 요구 수용해 고1 4분기 무상교육 시행.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이 올해 4분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 시행을 앞당긴 것은 수차례 도의회 정책협의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소속 의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결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4분기 고1 무상교육의 2020년 고1 학생 11만 5,426명 대상 4분기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총 40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학생 1인당 평균 34만 8,7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학생의 28%, 교원의 24.1% 규모로 최대 규모이지만 2020년 보통교부금은 전국 21.73% 규모로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지 못했다. 2020년 경기도교육청 보통교부금은 학생 1명 기준 741만 7천원으로 전국 평균 1,020만 3천원에 비해 278만 6천원씩이 부족하다. 또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국내외 세수가 감소해 현재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 4,219억 원, 경기도청으로부터 48억 원 감액 통보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비해 열악한 교육 여건이지만 코로나19로 추진하지 못한 2월 사업 등 세출 예산 전반을 최대한 조정해 4분기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각 지역 도의원들과 협의해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을 2021년에 83교에서 추진한다. 2019년 11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정한 교육청 70%, 도청 15%, 시군 지자체 15% 분담 비율에 따라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1년 새 차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 추진 이후 남은 39개교에도 빠른 시일 내에 실내 체육관 건립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고양시 코로나19 방역 체계 강화를 위한 위생업소 대상 랜선 위생교육 진행. 고양시 시장 이재준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을 막고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업소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12,442개와 미용업소 2,706개 등 총 15,128개 업소다. 그동안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연기되어 금년 내 위생교육의 정상적인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시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통해 위생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을 전면 추진한다.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향후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라 PC 사용이 어려운 고령 영업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집합교육 과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생업소의 경영 악화 등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 이수기간 및 과태료 처분 유예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랜선 교육으로 위생교육을 추진한다고 말했다.